오늘장 랭킹5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궁금한 섹터에 대해서 두 분과 자세히 또 파헤쳐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IS 김태성 본부장,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PB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하나씩 체크해 볼 이슈들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반도체 관련된 뉴스부터 좀 점검해 볼 텐데요. 미국에서 AI 칩의 수출 통제를 확대한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빅테크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결국에는 중국을 겨냥한 거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동맹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타격을 받지는 않는 부분이라고 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존에 지금 중국 때리기, 그 중국에 대한 제재의 연장선의 성격이기도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이 굉장히 타격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들지만 그래도요,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나오는 이런 규제는 의미가 없죠. 네, 이제 예. 다음 주면 그가 오죠. 그가 오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에 더 집중을 해야지. 트럼프 입에 집중해서. 네. 예. 지금 나오는 뉴스에 일일비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네. 그런데 이제 그분의 그동안의 흐름을 좀 보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가능성이 무섭네요. 높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IT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상황인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기업은 피해를 보기보다 일정 부분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지금 많아진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조금 기술적으로 선택적인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HBM 기준으로 보면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하나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PSK홀딩스 이걸 한 세트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레거시 같은 경우에는 수출 규제라든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수요에 대한 부분,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회복이 좀 돼야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나라 반도체 IT의 혜성 같다라는 표현은 맞진 않겠지만 네. 그래도 숨을 쉴 수 있는 구멍은 유리기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이 블랙엘이라고 하는 제품 자체가 여전히 지금 발열에 대한 문제를 좀 가지고 있는 상황. 이렇게 되면 지금 당장은 블랙엘에 집중을 하지만 루빈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품으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날 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해 엔비디아나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조금 이제 반도체 IT가 주춤할 때 우리는 빠르게 회복하지 못했지만 엔비디아만큼은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차세대 제품 루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출시일이 거의 한 반년 정도 앞당긴다라는 뉴스가 좀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블랙엘도 발열을 잘 못 잡는다? 그럼 루빈에 대한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역설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번 CES에서 기판을 선보인 우리나라 기업들 안에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또 기업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IT 전체적으로 나쁘다라기보단 그 안에서 선택을 좀 잘하시는 게 지금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수출 통제 이거는 바이든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다음 주에 취임을 할 트럼프의 입에 또 주목해보자. 그 규제의 강도가 더 세질 수도 있고 혹시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를 보자. 하지만 반도체 쪽, 국내 쪽 봤을 때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에서 봐주셨는데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나 HBM 관련해서는 SK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PSK홀딩스,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를 한 세트로 보고 대응하자 얘기해 주셨고요. 기판주에 대해서도 여전히 관심 있게 보자고 하셨는데 기판주가 사실 많이 오른 것도 좀 있어요. 오늘도 사실 고점을 더 높여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CES 2025가 끝났지만 그 모멘텀이 여전히 끝나진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재료 소멸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거 계속 잘 가고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블랙웰의 렉에서 또 과열 현상이 있었다고 하죠. 그러면 더 유리기판이 필요해집니다. 황유현 팀장님, 네. 너무 많이 올랐는데 지금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있어서요. 이제는 슬슬 유리기판 쪽에서는 좀 차익 실현을 해야 될까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차익 실현할 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 위치는 예. 왔다고 봅니다. 다른 섹터로 지금 수급도 확산이 되는 모습도 좀 있고요. 유리기판 자체가 일단은 바닥에서 좀 단기적으로 특히 SKC 기준으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SKC 기준으로 거의 한 50% 정도가 올라왔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좀 조정은 좀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CES 보여줬던 것처럼 유리기판은 어떻게 보면 더 나은 AI 칩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언젠가는 이루어질 단계거든요. 근데 과연 언제쯤 상용화가 돼서 언제쯤 유리기판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이
제대로 나올까에 대한 고민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들이 아직은 조금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장기적으로는 조금 괜찮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좀 많이 클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제 시간에서 좀 괜찮고 오늘도 오전까지는 장 초반은 괜찮습니다만 역시나 오늘 장 전반적인 특징이 윗꼬리인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은 차익 실현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유리기판 관련 주식들은 일단은 조금 가지고 계시다면 차익 실현을 좀 고민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저가 매수를 한번 또 고민해 보시는 시기가 좀 조만간은 올 것 같습니다. 네. 투트랙으로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유자 입장에서 오늘도 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된다 얘기를 주셨고요. 신규로 진입할 만한 또 시기도 올 것이다. 중장기로는 여전히 기판 쪽 좋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CES 모멘텀 이후에 이제 어떤 걸 봐야 될까 그게 궁금해집니다. 전반적으로 IT나 반도체 좋다고 두 분이 얘기를 주신 것 같은데 트렌드 자체가 워낙에 돌고 도는 상황이잖아요. 일단 젠슨 황의 입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앞서 체크해봤던 유리기판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GDDR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고 오늘은 보면 MLCC 쪽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ES가 끝났지만 반도체 쪽은 여전히 시세가 나고 있어요. 김태선 본부장님, 네. 이제는 어떤 게 좀 섹터의 상승을 끌어줄 수 있는 트렌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CES를 가장 좀 기다렸었고 예. 유심히 좀 봤는데 생각보다 작년과 올해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새로운 뉴스들은 많았지만 예. 우리나라 주식시장 안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 뭐 앞서서 지금 MLCC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MLCC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그렇게까지 또 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쫓아가기에도 조금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결국 MLCC 또한 단가의 문제가 좀 있거든요. 네. 일정 부분 회복하긴 했어도 과거 잘 나갔었을 때의 단가만큼은 아직은 멀었기 때문에 네. MLCC 관련주들을 지금 한번 다시 볼까라고 보기보단 저는 결국엔 돌고 돌아서 HBM을 보셔야 된다. 앞서 제일 처음 얘기해 주셨던 네. 거. 예. 저도 고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엔비디아가 생각보다 로봇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고 차세대 뭐 플러스 코스모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전반적인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신사업이라든지 신기술을 통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어디가 있을까라고 하면 뚜렷하게 잡아낼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잘하던 거 하는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더 우리 시장에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뭔가 이번에는 어떤 얘기가 또 나오지? 어떤 게 트렌드지? 하고 쫓아가기보다는 기존에 계속 잘하고 그쵸. 있었던 앞으로도 성장에 대한 기대감 네. 있는 HBM 보자 얘기를 주셨어요. 앞서 종목은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그렇다면 CES 2025가 지난주에 딱 끝난 이벤트였고 이번 주는 JPM 헬스케어 컨퍼런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여기에 딱 주목을 해야 되는데 바이오주가 굉장히 막 폭발적인 시세가 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 이런 것도 궁금해지는데요. 자, 먼저 오늘 오전에 딱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조 원 규모의 또 역대급 수주 잭팟 터뜨렸죠. 보통 이런 뉴스 나오면 시세가 크게 또 나야 되는데 장 초반에 잠깐 또 100만 6천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106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또 오름폭 많이 줄여서 1% 정도 상승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희연 팀장님, 아무래도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많이 꺾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뭐 이틀 동안만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잖아요. 네. 수급 부족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못 가는 걸까요? 네, 저는 일단 지금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아까 트럼프 이제 그가 돌아온다 말씀하셨는데 다음 주에 일단 트럼프 취임이 있기 때문에 네. 다들 어떻게 보면 숨죽이고 단기 매매만 지금 우리나라 시장으로 봤을 때는 단기 매매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시장도 사실 좀 단기간에 조정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특히나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 눈치도 많이 보고 최근에 금리 인상을 또 하겠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들에 있어서는 조금은 부담이 되고 있는 전반적인 수급 환경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당일의 흐름으로 보면 좀 아쉽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저점을 계속 높여는 가고 있거든요. 이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바이오 섹터에 대한 수급에 대한 순환매 또는 바이오 섹터가 다시 주도주가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대형 바이오들 위주로 아마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시장에서는 눈에 띄는 종목은 분명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다른 항암제 회사들은 더 많은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전까지는 재미없었지만 오전에 뭐 장중 변동성들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초반에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좀 급등이 나오다가 역시나 조금 윗꼬리를 달고 밀리고 지금 오후 들어서면서부터 뭐 알테오젠이라던가 기존에 뭐 이제 좀 바이오 섹터들이 이끌었던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양봉들을 다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 섹터는 주도주다라고 명확하게 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지금 주도주의 가능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섹터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예요. 다만 트리거가 뭐가 될까에 대한 고민인 거죠. 이제 다들 지난주에 JP모건 헬스케어를 이 트리거로 보고 있긴 했었습니다만 예. 여전히 시장에서는 조선이라는 수급을 좀 계속 가져가고 있는 섹터가 하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섹터들도 계속적으로 순환매 차원이 계속 돌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수출 지표 나오는 화장품 섹터들도 일정 부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급의 밸런스가 어떻게 보면 하나가 좀 깨져야 한쪽으로 쭉 치고 올라가면서 주도주가 좀 더 명확하게 나올 건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조선주가 큰 수급은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 섹터들이 계속 순환매 양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도 이제 앞으로 주도주의 가능성이 있는 섹터긴 합니다만 지금 구간에서는 계속 어떻게 보면 순환매 양상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계속 관심 가지고 보셔야 될 섹터는 맞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뭐 뉴스라든지 네. 앞으로 나올 만한 여러 가지 이벤트 봤을 때는 주도주가 될 수 있는데 정말 그 수급이 좀 아쉽습니다. 수급만 더 잘 붙어준다면 충분히 주도 섹터 가능하다 얘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개막을 하면서 참가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뭔가 성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죠.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우리 미리 이렇게 또 정리를 한 걸 보면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당연한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볼만한 기업이 더 있진 않을까. 어떤 종목 봐야 될지 궁금하네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추가로 기대할 만한 종목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못 보셨을 기업들이 이제 두 개가 있죠. 예.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하고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죠. 그죠? 온코닉 네. 테라퓨틱스. 네. 일단 공교롭게도 두 기업의 뒤에가 좀 비슷하긴 한데 그렇네요. 네. 소문난 잔치와 좀 기대감이 항상 높았던 부분에서는 실망감이 더 큰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큰 반응을 해주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우리가 계속 언급했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하는 CDMO, CMO 쪽이 조금은 더 강세의 어떤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소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왜 그럴까 고민을 해보면 결국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경기는 굉장히 좋았으며 또 오늘 저녁에 PPI 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또 CPI가 지표가 있고요. 지금 고용 지표도 굉장히 괜찮은데 생산자랑 소비자 물가까지 다소 좀 높다면 금리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확실하게 숫자를 보일 수 있는 쪽보다 기술 이전이라든지 임상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쪽은 다소 부담감을 좀 내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타이밍적으로 저는 오늘보다는 지표가 발표가 난 이후에 만약 추가 반등, 네. 상승의 어떤 변화가 좀 보인다면 그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온코닉 테라퓨틱스랑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를 붙어가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바이오 쪽 안에서는 기존의 대장주들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유한양액 아니면 알테오젠 이러한 쪽으로 이제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그 미국의 지표 발표도 중요하다 얘기를 주셨고요. 이름이 굉장히 어렵네요.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온코닉 테라퓨틱스 이러한 종목들에 지금은 좀 집중하고 그 지표 개선되고 나서 정말 바이오 쪽에 이제 수급도 개선되면서 섹터가 우상향하는 걸 딱 보여줄 때는 우리 잘 알고 있던 그런 삼성 네. 바이오로직스나 좀 굵직한 종목에 한번 집중해 보자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의료기기 쪽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던데요. 사실 의료기기 쪽도 어떻게 보면 뭐 로봇이나 AI나 방산 같이 여러 가지 뭐 스토리가 엮인 게 다른 것 같은데 이쪽은 오늘 종목별로 좀 선별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해서요. 종목을 잘 골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유현 팀장님,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 이 안에서? 일단은 가장 대장주를 위주로 보시긴 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뭐 루닛 같은 종목을 계속 관심 갖고 보셔야 되긴 하는데
시장의 순환매가 좀 빨리 돌 때는요. 뭐 워낙에 시장의 수급도 좋고 전반적으로 좋다면 이제 의료 AI도 올해 뭐 11월 달에 성과가 좋았던 것처럼 좀 약간 쏠림이 있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이런 쪽에서 엣지를 발휘할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올 텐데 지금처럼 시장의 경계심이 강하고 그 다음에 금리도 상승하고 이런 국면이라고 하면 의료 AI가 사실 저는 좀 애매한 포지션인 것 같아요. 아예 네. AI면 반도체 쪽이나 이런 쪽을 확실하게 앞으로 성장성도 보여주고 실적도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이거나 아니면 아예 의료 쪽이거나 그래, 아예 뭐 신약 개발할 수 있는 지금 JP모건 헬스케어에 걸맞는 그런 쪽이라면 차라리 좀 약간 극단으로 나눠서 확실한 쪽으로 갈 수 있을 건데 사실 의료 AI가 금리에 가장 지금 민감하게 움직이는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가지고 계실 법은 하긴 한데요. 굳이 여기까지 우리가 포트의 확장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도 계속 루닛을 위주로 계속 관심 갖고 보고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11월 달에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 대비 강한 모습도 좀 있었고요. 수급이 좀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서 일단은 단기 관점으로는 좀 보류 또는 관망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보기에 지금 네. 너무 볼 게 많다 보니까 네. 그리고 수급도 제한적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주셨는데 그러면요 살짝 여기에 또 걸쳐 있는 게 미용기기 쪽인데요. 그쪽을 우리 황윤희 팀장님께서 네. 좋게 봐주셨던 기억이 맞습니다. 있어서요. 미용기기는 좀 다를까요? 미용기기도 사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VT 같은 경우에는 1월 말 중국에서 이제 품목 허가를 기대하고 있다 보니까 그 품목 허가가 발표 날 때까지 조금 숨죽이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작년 12월 달 또 1월 첫째 주 이제 의료기기 수출은 양호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도 역시나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긴 하고요. 다만 지금 12월 달에 상대적으로 강했던 종목들이 지금은 조금은 쉬어가고 있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요 지금 단기 모멘텀들, CES 모멘텀이든 JP모건 헬스케어 모멘텀이든 이 구간이 끝나고 나면 실적이나 이런 것들 고민해 보면 무조건적으로 일단 저가 매수세는 들어올 수 있는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VT, 뭐 파마리서치, 오늘 외사에서 리포트가 나왔던 뭐 APR까지 미용기기들은 계속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겠는데 일단은 대형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지금 주가가 좀 우양하고 있는 중소 화장품 회사들보다는 네. 그래도 실적 성장성 있고 우상향하고 있는 대형 화장품 파마슈티컬 업체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그 안에서도 실적이라든지 뭐 성과 잘 내고 있는 주가도 올라가고 있는 미용기기 쪽 대장주들은 좋게 봐주시네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반도체 쪽에서도 미국의 중국 대리기가 있었는데 조선과 해운 쪽에 있어서도 제재를 한다 뭐 이러한 예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반사수혜 기대감 속에서 우리 조선과 해운주들이 올라갔어요. 기자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요 조선주가 보면 최근에 좋은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사실 반영이 다 되면서 굉장히 또 고점 부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장중의 변동성도 커지는 모습이죠. 거의 지금 오름폭을 대부분 다 반납했고요. 한화오션 정도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본부장님, 역시나 트럼프 2기에서도 해군의 MRO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기대감만 가져가는 게 맞을까요? 조선주 볼 때? 이 MRO만 바라보기보다는요. 예. 전체적으로 이제 조선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 자체는 저는 충분히 길게 가져가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최근에 이제 가장 각광받은 쪽이 엔진 쪽이다 보니까 하나엔진이라든지 HD 현대마린 엔진이라든지 이런 특정 종목에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 기존에 가시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빠르게 매도하실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은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 기자재가 트럼프 2기 시기 내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거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산업에 좋고 나쁘고와 주식을 사고 파는 타이밍은 별개의 문제이거든요. 예. 일단은 저는 조선주와 조선 기자재는 좋은 건 좋지만 지금 당장 쫓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지금은 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앞서서도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굉장히 많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들이 이미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조선 빅4는 그렇게까지 강하진 못하고 일부 몇 종목군들이 이 안에서 지금 시세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네. 저는 지금 조선 기자재 기다리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당연히 지금 강한 쪽,
하나오션, 하나엔진 이들의 조정을 기다리는 게 지금 맞지 않겠나. 지금 방송을 하면서 장중에 또 수급 이동이 2차 전지 쪽으로 지금 빠르게 이동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최근까지 시세가 나온 쪽이 어떻게 보면 차익 매도에 또 타깃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선 쪽은 조금은 뭐 리스크 관리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천천히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너무 비싸기도 하고 어제 그쵸? 오늘 저희가 랭킹5에서 조선주 다룰 때마다 사실 너무 많이 올랐다. 약간은 보유자 영역이다. 이런 관점에서 좀 패널분들께서 얘기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자재 쪽 한번 이야기를 추가로 해볼게요. 본부장님께서 지난주에 한화엔진 딱 얘기 주셨는데 오늘 신고가 기록하기도 했죠. 근데 그동안 조선 기자재 움직일 때 보통 엔진 쪽, 뭐 피팅 밸브 많이 움직였던 것 같은데 오늘은 약간 새로운 종목들도 올라오고 있어서요. 이런 거 봤을 때 확실히 그 수급이 이제 순환하면서 나타나는 덜 오른 종목에 좀 가는 것이다. 아니면 조선 기자재 안에서도 뭐 스토리에 있어서 달라진 게 있는지 둘 중에 어느 쪽인가요? 일단은 덜 오른 종목군들 찾기에 좀 혈안인 것 같아요. 워낙 비싸져 버렸으니까. 조선 쪽 좋다 하는데 나 없으면 포모 현상에 또 소외될까봐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면서 덜 오른 종목을 찾다 보니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도 저는 사실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보통 흔히 테마의 좀 끝단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두루두루 오르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혜를 받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사 본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정말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군들이 움직일 때는 저는 오히려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선 기자재 안에서도 여전히 피팅 밸브류를 좋게 보지만 정말 수혜를 보는 쪽에 집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는 대표적으로 그동안에 HD 밸류체인 쪽에 KSP를 계속 좀 말씀드려왔는데 KSP는 다행스럽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도 만약 조선 기자재를 좀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그 테마 자체가 너무 주목받다 보니까 안 오른 게 뭘까 찾는 움직임에서 오늘 좀 조선 기자재 다양하게 다 오르고 있다 얘기 주셨고요. KSP 같은 경우 아직 덜 올랐다라는 부분에서 매력 있게 봐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해운주도 오늘 이 뉴스를 같이 받아가던데 대중의 제재가 일단은 오늘 뭐 시세의 핵심의 이유긴 하지만 윗꼬리를 다 길게 달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이랑은 좀 다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조선은 뭔가 직접적인 반사수의 느낌이 드는데 해운은 살짝 애매한 것 같기도 해서요. 황유한 팀장님, 해운에 대해서 이번에 그 대중 제재라는 뉴스가 이 해운 업황의 사이클을 돌려 세울 수 있을 만한 호재인지 이 뉴스의 크기가 궁금합니다. 답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확실하게 실적이 나오던가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뭔가 시장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물론 당장 지금 뭐 HMM이나 다른 해운주들이 이제 양봉을 뽑아내면서 뭔가 박스권 돌파하는 주가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붙어도 사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지금 조선주들이 엄청나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운 주식들은 아직까지 뭐 사실 한 몇 달 동안 한 반년 넘게 계속 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뭐 에너지를 계속 응축하고 주가 상승을 위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거나 또는 시장에서 소외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일단은 박스권 돌파를 하거나 대량 거래들이 나와야 우리가 좀 매매도 해볼 수 있고 시장에 뉴스가 나왔을 때 민감하게 주가가 반응할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운주까지는 우리가 아직 볼 이유는 없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네요. 이게 또 미국의 대중 제재 관련해서 뉴스를 봤을 때 조선은 호재가 맞지만 지금 너무 비싸다.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 얘기해 주셨고 해운 쪽은 사실 이 뉴스만 보고 가기에는 좀 애매하다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조선과 해운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머스크 트레이드 관련된 이슈들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그 안에 2차 전지와 자율주행, 로봇까지 다 있죠. 또 어떻게 보면 테슬라로 묶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간밤에 테슬라의 판매량 호조 이슈도 있었고요. 모건 스탠리 쪽에서 테슬라 목표 주가를 $800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2차 전지가 오전장부터 해서 한 1시 때까지만 해도 약간 애매했었거든요. 근데 앞서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도 수급이 지금 조선 쪽에서 2차 전지 쪽으로 확 몰려가고 있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LNF 같은 소재 쪽도 강한 모습 두루두루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지금의 시세를 좀 해석해야 될까? 본부장님, 그냥 수급이 몰려서일까요? 일단 어제 사실은 어떤 뉴스가 좀 하나가 나왔냐면 중국에 판매되는 이 테슬라 모델 Y가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라는 혹은 그리고
여전히 지금 예약 주문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어서 이 모델 Y에 한국산 배터리가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어제는 그렇게까지 움직이질 못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수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수가 생각보다 나름 잘 버티니까 오전 내내 한 2시간, 3시간 내내 어디를 가야 될까 고민하다가 네. 결국엔 2차 전지를 좀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2차 전지는 네. 지금 조선과 그리고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온 반도체하고는 다르게 위치 자체가 워낙 낮은 상태이니까 일단 저가의 매수세가 조금은 유입이 된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2차 전지는 우리가 또 속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요. 쫓아가기보다는 오늘의 종가 기준으로 지금 대표 기업들 에코프로 그룹주 네. 혹은 이제 포스코 그룹주 네. 그리고 이제 배터리 셀 기업 중에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이쪽에 대한 종가 기준으로의 수급을 좀 먼저 체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고무적이고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LG에너지솔루션이 사실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어요. 네. 만약 오늘 밀려 내려오게 되면 최근에 어떤 반등의 어떤 추세가 깨질 맞아요. 수도 있을 네. 법한 위치였는데 그 위치에서의 반등세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만약 이 현재 구간에서 조금 더 힘을 내줘서 36만 원대 위로 올라오게 되면 2차 전지의 바닥권에서의 단기 반등세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은 강하게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물려 계신 분들 추가 네. 매수할 자리는 절대 네, 아니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업황이 돌아섰고 이런 것보다는 그죠. 사실 수급의 영향이 오늘 좀 크게 네. 작용하는 오후장인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쪽 저가 매수세가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그 시총 상위주들 종가 기준으로 수급 유의미하게 들어오는지도 봐야 된다고 얘기를 주셨어요. 그 부분들 참고해서 좀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하면 또 같이 엮어볼 수 있는 게 이전에는 그냥 전기차, 뭐 국내 2차 전지주 이렇게 좀 생각했다면 그 공식 자체가 좀 깨진 지는 오래됐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던데 자율주행이나 로봇주를 엮어볼 수 있잖아요. 오늘 비교적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테슬라라는 모멘텀을 갖고 본다면요. 팀장님, 자율주행과 로봇 중에 어느 쪽의 투자 매력이 더 높은가요? 뭐 지금 당장은 로봇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주가 변동성도 그렇고요. 예. 당장 우리가 이번에 휴머노이드 로봇부터 시작해서 빅테크 회사들, 그러니까 AI 에이전트의 개념으로 간다라고 보면 이제 2023년, 2024년은 정말 그 AI 하드웨어 같은 하드웨어 종목들, 엔비디아로 대표되는 하드웨어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었다면 이제 그 이유는 추론을 바탕으로 한 AI 에이전트와 관련된 종목들, 뭐 어렵게 생각하실 이유 없이 뭐 최근에 나온 테슬라 홈부터 시작해서 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AI와 관련된 그 우리가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섹터나 테마들이 굉장히 확장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로봇이 될 거고요. 로봇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대기업 집단부터 중소기업, 밸류체인이 다 이제 어느 정도 구축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로봇에 대한 매매는 올 한 해 내내 저는 해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로봇 공급망들 잘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대기업들이 어떤 영역으로 진출하는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저는 집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대기업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또 휴머노이드 네. 로봇이기도 합니다. 뉴스 계속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봤을 때는 로봇 쪽이 더 매력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한 종목들 체크해보자 얘기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국에서 틱톡을 뭐 일론 머스크에게 매각을 한다. 뭐 이러한 뉴스가 전해지기도 했었죠. 일단은 설입니다. 뭐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반면에 BBC 쪽에서는 이거 순허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설이기 때문에 뉴스도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고 그렇겠지만 지금 뭐 국내 광고 관련주들은 너무나 날뛰고 있는 상황이에요. 모비데이즈는 상한가 기록을 하고 있던데 너무 단기적인 뭐 시세인 것 같아서 본부장님 이거는 팩트 확인 좀 더 필요한가요? 아니면 지금도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물려 계신 분들에게 기회 있고 없으신 네. 분들은 그냥 지금 지나가자. 2차 전지 보시는 게 더 예. 낫다. 이렇게 짧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짧고 굵게 딱 한마디 해주신 것 같아요. 기 보유자들이 어떻게 보면 탈출할 수 있는 기회 그렇죠. 정도이고
기존에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2차 전지 볼 때다 네.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이제 엔터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엔터주가 오늘 분위기가 좋았어요. 관련한 종목들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신인그룹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 뭐 아티스트 관련한 이슈들이 있던데 황유현 팀장님, SM에서는 지금 하트2 하츠라고 하는 걸그룹 나온다고 하고요. JYP에서는 킥플립이라고 하는 보이그룹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SM은 좀 하락하고 있었고 JYP는 횡보하고 있었는데 각각 좀 추세를 딛고 우상향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지금은 일단 기대감이기 때문에 그 신인그룹이 막상 데뷔하고 나서 실제로 딱 성과를 내고 시장의 반응도 좀 봐야 돼서요. 네. 어찌 보시는지요? 사실 저는 뭐 아이돌 그룹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네. 사실 그 새로 나온 아이돌 그룹들을 보면서 정말 뜨겠다, 성공하겠다, 실패하겠다를 판단하기가 사실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계속 참고를 하는 게 콘서트가 과연 매진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보고 네.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미 올 연말까지는 대부분의 연예기획사 그룹들은 연말까지 다 콘서트가 거의 다 매진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말까지 현금 흐름에 대한 부분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기대치를 얼마큼 가져가느냐, 적게 가져가느냐, 거기서 플러스 알파를 우리가 얼마큼 주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뿐이지 실적에 대한 걱정이 없는 상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우면 그냥 엔터 관련 ETF를 하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고요. 하이브나 그다음에 JYP 엔터 쪽으로 먼저 이렇게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연예기획사 이런 엔터와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드라마부터 시작해서 공연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까지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시장 주도를 하고 있는 거는 연예기획사들 위주이기 때문에 이쪽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엔터 4사에 대한 관심 가지되 하이브나 JYP 엔터 위주로 보고 어려우면 ETF 보자. 그러면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는 네. 엔터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엔터주들의 가장 큰 리스크가 아티스트 예. 리스크잖아요.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그나마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느낌을 받는 쪽이 JYP 엔터가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예. 들어요. 그래서 저는 JYP 엔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적으로 또 본다면 DOU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엔터 3사 중에서는 JYP 엔터, 그리고 그 외쪽으로는 그래도 이제 중국 모멘텀이 여전히 좀 살아 돌아오게 되면 강력한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예. 가능성이 높거든요. 또 그렇게 된다 했었을 때 DOU가 변동성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JYP 엔터와 DOU를 체크하자라는 네. 의견 드리겠습니다. JYP 엔터와 DOU까지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두 분의 딱 겹치는 종목 하나 뽑자면 JYP 엔터가 일단은 좀 유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저희 엔터까지 이야기를 자세하게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IS 김태성 본부장,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PB팀장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